늦은 밤 한 여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잠에서 깬 남편이 아내를 흔들어 보지만 더 큰 고통을 호소해서 손도 대지 못하는데요. 괜찮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류마티즘형 관절염이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러게요. 큰일은 아니셔야 할 텐데 저 정도면 응급실에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응급실에 가려고 몸을 일으켜 보지만 통증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바로 갈비뼈 골절이었습니다. 갈비뼈 골절인데도 저 정도 통증이 심할까요? 그럼요. 특히 이제 호흡만 해도 갈비뼈가 움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증이 돼 있는 데다가 밤이 되면 주변에 자극이 없어서 본인의 통증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질환들은요. 낮보다는 밤에 통증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며칠 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기분 전환 겸 배드민턴을 친 아내. 운동 중 살짝 넘어져 허리를 삐끗한 걸로 생각해서 복대를 차고 생활했는데요. 복대 착용 후 청소나 빨래, 집안일을 계속했었습니다. 자, 50대의 미순 씨, 남편을 따라서 배드민턴 치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냥 살짝 부딪힌 정도, 스친 정도인데 다음날 뼈에 금이 갔다. 그리고 내가 재채기를 심하게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속 갈비뼈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게 좀 그냥 딱 듣기엔 어떻게 그럴 수가, 좀 거짓말같이도 들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게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이 있는 중년 여성들한테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럼 옛말에 너 수초도 한 방이야 이런 게 그냥 아니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진짜 작은 이런 충격으로 골다공증이 있고 이렇게 미세골절이 생긴다면 실제로는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이 여성 호르몬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특히 뼈의 건강이랑 관련이 깊은데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보다 빨라지고 골밀도는 낮아지게 돼서 뼈도 단시간에 골밀도 소실이 되면서 확 늙어지게, 약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상뼈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 중년 여성의 뼈의 구조의 경우에는 구조가 느슨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충격이나 부딪힘 이런 것에도 와르르 이렇게 뼈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요. 젊었을 때는 골밀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이 잘 맞거든요. 문제는 갱년기 이후예요. 이땐 골밀도가 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10배 정도나 빨리 감소를 한다고 해요. 와, 이거 심각하네요. 네. 사진까지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와닿습니다. 근데 뼈 말고도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일단 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뼈 다음으로 공격당하는 건 관절입니다. 관절염도 같이 발병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관절에서도 주변에 있는 조직과 연골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패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골도 약해지고요. 주변의 조직들도 약해지게 되니까 염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중년 여성들에게 관절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뼈 관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나면 위험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건강인데요. 역시 완경을 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성도 줄어들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던 에스트로겐이 없어져서 혈관이 막힐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경을 겪은 이후에 실제로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과 같은 그런 게 심각한 혈관 질환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고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과 치매 등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여성 호르몬도 예전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세대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빨리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에스트로겐은 20대, 30대에는 최고를 찍다가 30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었다. 그리고 잦은 음주, 흡연, 환경 호르몬 등등 이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결국 갱년기가 오는 거잖아요. 심정이 주변도 그렇고 처참하고 암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픈 분이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힘들죠.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근데 너무 저희가 좀 우울한 말씀만 드린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도요. 내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만 관리한다면 당연히 괜찮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뉴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58세에 쌍둥이를 낳은 초고령 산모가 우리나라에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죠. 이분이요, 시험관 시술을 준비를 하다가 오히려 45세에 조기 완경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55세부터 다시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나 튀김, 커피 같은 음식들을 좀 끊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채식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여성 호르몬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57세에 쌍둥이를 임신하셨고요. 환갑을 딱 2살 앞둔 58세에 출산까지 건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완경에 이른 다음에도 평소에 여성 호르몬 관리를 꾸준히 잘 한다면은 40대 등의 늦은 나이에도 임신, 출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완경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